고요하고 적막한 병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병실을 감도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상복을 입은 채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큰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둘째 딸 수연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애통함을 표현했고 막내 아들 지우는 굳게 담은 입술로 병실 창밖의 어두운 풍경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와의 이별을 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폭풍이 가족이라는 작은 배를 덮쳐왔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모아두었던 적지 않은 재산과 함께 그동안 형제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 사업체들의 지분과 운영권까지도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병실을 가득 채웠던 애통한 슬픔의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싸늘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려왔던 형제들 간의 해묵은 감정들과 감춰진 갈등들이 이제는 재산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매개체를 통해 수면 위로 거침없이 떠오르는 듯했다. 마치 화산처럼 분출하기 직전에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유언장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수연이 충격과 혼란에 잠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는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의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재산을 명시하며 분할했을 리가 없어.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생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도전받는 듯한 미묘한 분노와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지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두 형제를 번갈아 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착오라고요? 형은 항상 그런 식이지.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나 재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차고 운운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은 명백해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의 말 속에는 형과 누나를 비꼬는 듯한 신랄한 어조가 담겨 있었고 이는 두 형제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유언장은 역설적이게도 남겨진 세 자녀에게 해묵은 갈등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냉정함과 현실적인 계산을 잃지 않는 막내 지훈과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장남 민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둘째 수연.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 억지로 덮어두었던 오랜 상처들과 오해들이 마치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들의 첨예한 갈등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과거의 오해, 그리고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과 서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듯 보였다. 본문.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세 남매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던 대화는 이내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적인 비난과 함께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여과 없이 오갔다. 민주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가족을 지켜왔으니 자신의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수연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살뜰히 모시고 병간호까지 했으니 자신의 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우는 오로지 법정 상속 비율만을 주장하며 형과 누나의 감정적인 호소나 과거의 희생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형, 누나,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훈의 말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듯했다. 지훈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이가 됐다고. 이건 정말 아니잖아. 수연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나는 항상 감정에만 호소하지. 현실을 좀 보라고, 현실을. 지금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냉정하게 반박하며 수연의 감정적인 호소를 일축했다. 민주는 두 동생 사이에서 중재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장남으로서의 권위나 설득력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다들 제발 진정 좀 해. 이렇게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나약함만 더 부각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날마다 이어지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다툼에 민준의 아내와 수연의 남편 그리고 지훈의 아내까지도 이 가족 싸움에 점차 깊이 휘말려 들어갔다. 각자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가족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감정적으로 극도로 소진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식사는 물론이고 평범한 대화조차도 날선 신경전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모두를 짓눌렀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고요한 시간 민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생전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엄했지만 언제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아버지, 언제나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평생 일궈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신들 형제가 이렇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어머니에게 그 어떤 아픔보다 더 깊고 쓰라린 슬픔을 안겨준 듯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저희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그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뿐이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그 재산 때문에 너희 셋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어머니의 한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애통했다. 그 한숨 속에는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어미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에 채 잠기기도 전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첨예하게 반목하며 급기야 어머니에게까지 깊은 아픔과 실망감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죄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평생을 자식 셋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셨어. 그게 당신에게는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진짜 유산이라고 늘 말씀하셨단다. 어머니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깊은 고민 끝에 수연과 지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을 이어가지 말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 셋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진심을 터놓자고 간곡히 제안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던 수연과 지훈도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떠올리며 결국 민준의 간곡한 제안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넓은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피하며 바닥이나 창밖을 향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후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제 슬픔도 가시지 않은 어머니까지 이렇게 힘드시게 하고 이건 정말이지 우리 형제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이 깊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 재산이 뭐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녀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토해내는 듯했다. 지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형과 누나가 항상 저만 나쁜 놈 취급하는 것 같고 저 혼자만 악역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외롭고 서운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서운함과 고통이 묻어났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싸우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이 순간 그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힘들었던 감정들과 솔직한 생각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해묵은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재산 분쟁이라는 첨예한 문제의 이면에 감춰졌던 각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소외감까지도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아픔들이 오고 가면서 형제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특히 막내 지우는
어릴 적 형과 누나에게서 받았다고 느꼈던 상처를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주로 민준과 수연에게 쏠려 있다고 느껴 심한 소외감을 느꼈던 일, 사춘기 시절 형에게 종종 무시당하고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결혼 후에도 형제들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깊은 서운함 등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그의 진솔한 고백은 민준과 수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오랫동안 가슴속에 안고 살아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무심함이 동생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훈의 겉으로 드러난 강하고 냉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었다. 민주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사과했다. 지훈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외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형으로서 너무나 부족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으로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수연도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만 힘든 줄 알았어. 누나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지훈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제야 지훈의 굳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형과 누나 앞에서 자신의 약하고 여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형제들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이들의 진솔한 대화를 묵묵히 듣고 계셨다. 그녀는 자식들의 얼굴에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단순히 재산 목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민준에게 건네주셨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유품들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다. 편지에는 따뜻하고도 간곡한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희에게 남기는 이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돈 뭉치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너희의 행복과 안녕을 얼마나 진심으로 바랐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증표이다. 부디 이 돈 때문에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가족의 소중한 인연을 끊는 것을 나는 결코 원치 않는다. 바라건대 이 재산이 너희 각자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고 너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셋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렴. 편지를 읽는 동안 세 남매는 모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싸움을 해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했다.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엮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민주는 장남으로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기보다 동생들의 의견과 감정을 더 깊이 존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수연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성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지우는 형과 누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전보다 더 많이 터놓으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그들 역시 지훈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보냈다. 가족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했다. 그들은 단순히 법적 상속 비율만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각자의 삶의 상황과 아버지에게 했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극단적인 법적 다툼 대신 오로지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심으로 들어주고, 아버지가 생전에 간절히 바랐던 가족의 화목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이들이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했다. 어머니의 깊은 지혜와 한없는 사랑은 마치 깨질 위기에 처했던 가족이라는 소중한 도자기를 다시 하나로 이어 붙이는 강력하고 부드러운 끈이 되었다. 몇 달 후, 세 남매는 마침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재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지만, 그들에게 더 크고 값진 소득은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의 소중한 사랑과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빠짐없이 모여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정겹게 나눴다. 이전처럼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남매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북적이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흐뭇하게 가족들을 바라보셨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다 같이 모여 시끄럽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어머니의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촉촉하게 맺혔다. 민주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남기신 가장 크고 진정한 유산은 바로 저희 형제들의 깊은 우애와 화목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살 거예요. 수연은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어머니께 내어드리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잘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못다한 효도까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든든한 곁을 지킬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지우는 쑥스러운 듯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사업도 더욱 열심히 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하는 세 자녀를 품에 따뜻하게 안으셨다. 재산 다툼이라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비로소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물질적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이 값진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히 재산 분할에 대한 냉정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멀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굳건히 묶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끄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산이었다. 세 남매는 이제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갈 것이다. 그들의 화해는 단순히 재산 분쟁의 종결을 넘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눈부신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